여러분께서는 오랫동안 쌓여온 물건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것이 단순한 물건이 아닌 추억의 일부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추억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 물건 그 자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자녀를 다 키우고 이제 자신만의 새로운 삶을 준비하셔야 하는 시기에 놓여 계십니다. 이 과정에서 집을 정리하는 일은 단순히 공간을 정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준비하는 첫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건은 우리 삶의 공간을 차지할 뿐이며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고 자신만의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많은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이 이미 출가하고 독립한 이후에도 자녀들의 물건을 그대로 보관하고 계십니다. 물론 자녀들의 추억을 간직하고 싶은 마음에 그럴 수 있겠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의 공간을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자녀들이 독립했다면 그들의 삶의 흔적도 함께 가져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부모님들께서도 이제는 자녀들에 대한 의무를 어느 정도 내려놓고 자신만의 공간을 정리하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집 정리를 시작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정리의 시작을 망설이시지만 사실 시작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노후가 2배로 행복해지는 집 정리 비법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다음 영상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녀들이 사용하던 물건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점은 물건이 추억을 담고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어렸을 때 사용하던 장난감이나 교복을 보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물건들이 현재 당신의 생활 공간을 차지하고 정작 본인이 필요한 물건을 둘 자리를 마련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자녀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물건들은 자녀가 가져가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처분해야 합니다. 정리하기 전에 자녀에게 미리 알려주세요. 언제까지 이 물건들을 가져가지 않으면 정리할 예정이야 라고 말해보세요. 자녀가 정말 필요하다면 가져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물건들은 당신의 삶에서 부담이 될 뿐입니다. 자녀가 가져가지 않는다면 이를 처분하고 그 공간을 나를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 공간을 작은 독서실로 꾸며보거나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에 물건을 버리는 것이 특별히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방에서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조리도구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료품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 물건들은 공간만 차지할 뿐 실제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 정리의 본질은 내가 사용할 물건을 언제든지 쉽게 찾고 사용 후에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정리할 때는 3가지만 질문해 보세요. 이 3가지 질문을 통해 어떤 물건을 남기고 어떤 것을 정리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실제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예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이 물건을 정말 좋아하는가? 이 기준은 물건에 대한 감정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옷장을 열어보았을 때 수년간 입지 않은 옷들이 걸려 있다면 그 옷들이 정말 필요한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때 좋아했던 옷이라 하더라도 더 이상 입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공간을 차지하는 물건일 뿐입니다.
결혼식 때 입었던 드레스나 특정 행사에서 입었던 정장 등 특별한 기억이 담긴 옷이라 하더라도 더 이상 입지 않을 것이라면 사진으로 추억을 남기고 물건 자체는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매년 자주 입는 옷, 특히 계절에 따라 반복적으로 찾게 되는 옷이라면 이런 옷들은 확실히 남겨둘 가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물건이 나 또는 내 배우자에게 실제로 필요한가? 이 기준은 물건의 실용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집안 구석에 쌓여 있는 오래된 전자기기나 고장난 가전제품을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구입한 구형 노트북이 있다면, 그것이 고장나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저 수리할 생각만으로 보관해두는 것은 공간 낭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더 이상 수리가 어려운 상태라면 그 물건은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또 다른 예로 한때 유용하게 사용했던 주방 가전제품이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정리의 대상이 됩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기 위해 사용했던 커피 메이커가 있지만 요즘에는 커피를 거의 마시지 않는다면 그 자리만 차지하는 커피 메이커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오래된 가구 중에서 나와 배우자에게 더 이상 편안하지 않은 소파나 침대가 있다면 이런 가구들도 교체하거나 버리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물건을 언제 사용했는가? 이 기준은 물건의 사용 빈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물건이라면 앞으로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1년 넘게 사용하지 않은 주방의 작은 가전제품들, 예를 들어 주스기를 떠올려 보세요. 한때 건강을 위해 자주 사용하겠다고 샀지만 몇 번 사용해보고는 더 이상 꺼내지 않는 경우라면 그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물건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다른 예로 창고에 묵혀둔 오래된 스포츠 용품들, 자전거나 운동기구를 최근 몇 년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오히려 중고로 판매하거나 필요한 사람에게 기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사용하면 물건을 정리하는 과정이 훨씬 쉬워집니다. 집안 곳곳에서 불필요한 물건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비우고 그 자리를 현재의 나에게 필요한 물건들로 채울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물건이 차지하던 공간을 비움으로써 집안의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일상의 편리함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후 남은 공간에 새로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작은 독서 코너를 만들거나 취미 활동을 위한 작업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리된 공간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노후의 삶을 보다 편안하고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그 외에도 특히 건강 보조식품이나 약품 같은 것들은 유통기한이 지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사용 가능한 기간 내에 복용하고 남은 약품이나 보조식품은 정리하여 보관 공간을 확보하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식사 후 복용하는 영양제를 주방 식탁 가까이에 보관하면 잊지 않고 복용할 수 있습니다. 복용하는 약품이 많다면 약통을 정리하여 복용 시간을 구분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래된 책들도 건강을 위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책장에 몇 년 동안 읽지 않은 책들이 쌓여 있다면 그 책들은 먼지와 곰팡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알라딘과 같은 중고 서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책들은 판매하고 나머지 오래된 책들은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오래된 책을 그대로 두면 다른 책들까지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욕실에서 사용하는 생활용품들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샴푸, 바디워시, 치약 같은 것들을 적절히 보관하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많은 공간을 차지하거나 쉽게 찾지 못하게 됩니다. 욕실 선반에 자주 사용하는 용품들을 세워서 정리해 보세요.
새로운 물건을 사기 전에 기존의 물건이 다 소진된 후에 구매하는 습관을 들이면 물건이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물건이 나의 삶에 의미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필요하지 않거나 나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는 물건들은 과감하게 정리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쓸데없이 물건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더욱 깔끔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노후의 집 정리란 단순히 집 안에 물건을 치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내가 살아갈 공간을 새롭게 정리하고 재배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까지는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계획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남은 인생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하고 그 활동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탁은 음식을 먹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곳에 불필요한 물건이 쌓여 있다면 그 목적을 잃게 되고 일상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미니멀 라이프의 시작은 바로 이런 작은 공간부터 시작됩니다. 식탁 위를 깨끗하게 유지함으로써 식사를 위한 본래의 용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침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를 정돈하는 습관은 단순히 깔끔함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하루를 시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리된 공간은 숙면을 돕고 하루의 피로를 덜어줍니다. 공간을 용도에 맞게 정리하고 필요한 물건은 제자리에 두는 습관은 쓸데없는 에너지 소모를 줄여줍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몸이 아프거나 불편한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신체적 변화에 맞춰 동선을 최소화하고 물건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노후의 집 정리는 건강을 지키고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공간부터 시작하여 자신만의 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이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보다 의미 있게 만드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집안 정리를 단번에 끝내려 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자신의 속도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물건들을 하루 만에 모두 정리하려는 시도는 자칫 지치거나 포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미뤄왔던 정리를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으며 물건을 단순히 버리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집 정리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궤적을 돌아보고 재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주거 공간은 단순히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추억과 일상을 담고 있는 삶의 중요한 터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집을 정리할 때 물건 자체에만 집중하고 그 안에 담긴 내 삶의 이야기를 간과하곤 합니다. 물건을 정리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공간이 내 삶을 어떻게 담아낼지, 내가 그 공간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작은 서랍 하나를 정리하는 일도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가집니다. 거실장 서랍이나 주방 서랍을 열어보면 눈에 보이지 않던 여러 물건들이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물건들을 보며 이것을 언제 마지막으로 사용했지? 정말 이 물건이 지금의 내 삶에 필요할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화분을 가꾸는 것을 좋아해 자주 손질했지만 지금은 몸이 예전 같지 않아 그 일을 더 이상 즐길 수 없게 되었다면 그 화분은 더 이상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물건을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서랍부터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과정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남은 인생에서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를 깨닫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내 삶의 리듬에 맞춰 집안 정리를 시작해 보세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더 여유롭고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정리된 집은 단순히 깔끔한 공간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담아낼 그릇이 됩니다. 집안 정리를 통해 마음의 여유를 찾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 보세요. 이 과정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일이 아닌 자신을 돌보고 소중히 여기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그 안에서 여러분은 더욱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단순한 거처가 아닌 여러분의 삶을 담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오롯이 자신을 위한 삶을 그려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집안 정리를 단순히 의무감이나 부담으로 여기지 말고 나를 위한 소중한 시간으로 생각해 보세요.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견하게 되는 많은 물건들은 나의 과거와 연결된 추억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물건들이 지금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그 물건들은 이제 나의 인생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나를 소중히 여기듯 현재의 나 또한 소중히 여기고 앞으로의 나를 위해 공간을 정리해 보세요. 집안 정리를 시작할 때 한꺼번에 많은 것을 하려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한 서랍만 정리하겠다고 결심해 보세요. 그 작은 성취가 쌓여 결국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서랍을 정리하면서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앞으로도 필요할지 생각해 보세요.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은 미련 없이 정리하고 그 자리를 새로운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세요. 특히 우리 집의 중심 공간인 거실과 주방은 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이 공간들이 깔끔하게 정리되고 필요한 것들로만 채워졌을 때 일상의 편안함과 만족감이 크게 향상됩니다. 예를 들어 주방의 정리가 잘 되어 있다면 요리할 때 필요한 도구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식사 후에도 정리하는 시간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거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물건들로 어지럽혀져 있지 않고 깔끔하게 정돈된 상태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된 집안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한 나의 마음과 정신이 정리된 상태를 반영합니다. 쓸데없는 물건들을 비우고 필요한 것들만 남겨두는 과정을 통해 나의 삶도 더욱 깔끔하고 명료하게 정리됩니다. 정리된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은 나에게 더 큰 만족감을 줄 것이며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줄 것입니다. 정리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매일 조금씩 나를 위한 정리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과정은 단순히 집안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넘어 나의 인생을 다시 설계하고 앞으로의 나를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집안 정리를 통해 얻어진 여유로운 공간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 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오래도록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나이 들어가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집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꿈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이제 그 그릇을 새롭게 채워나갈 시간입니다. 어쩌면 이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기쁨과 만족을 줄 것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나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세요.
그리하여 노후의 시간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담긴 그 공간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행복과 평안을 담아내는 곳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